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한반도 두 번째 퇴저감 지영입니다. 퇴저감은 암석이 풍화침식 받아서 부서진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이러한 퇴저감은 오랜 시간 퇴적작용을 받아야 생성이 됩니다. 퇴저감이 생성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장소. 만약에 지상에 퇴적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기상현상 때문에 퇴적물이 가만히 쌓여있기 힘들 거예요. 그런 방해가 없는 곳에서 퇴적암이 생성될 수 있는데 바로 물 밑입니다. 물 밑, 바다 밑 또는 호수 밑에서 생기게 되겠죠. 퇴적암은 그래서 주로 물속에서 생성되는 암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퇴적암을 분류해 봅시다. 퇴적암은 크게 입자 크기와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 돌 중에서 2mm보다 큰 돌을 자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2mm보다 큰 자갈이 포함되어 있는 퇴적암을 우리가 돌력자를 써서 여감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2mm보다 작은 알갱이를 우리가 모래라고 부르는데 모래사자를 써서 사암, 그리고 알갱이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점토 또는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이암 또는 셰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퇴적물 중에 석회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석회암. 그다음에 화산재가 뻥 터져가지고 순식간에 쌓여서 굳어진 화산의 응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응해암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퇴적 구조입니다. 퇴적 구조. 자, 퇴적 구조 말 그대로 퇴적될 때 만들어지는 구조를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물속이 되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위에 이렇게 퇴적층이 생기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이 위에 퇴적물들이 쌓이고 또 쌓이고, 이런 식으로 층층이 퇴적물들이 쌓이게 될 겁니다. 이게 별 지각 변동이 없다면요. 이런 식으로 퇴적물이 쌓이면은 이런 층이 생기는데, 이런 층을 우리가 층리라고 부릅니다. 층리. 층리는 이제 퇴적 구조를 대표해서 말하는 이 층층이 쌓인 이 구조를 다 층리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요 층리 사이사이 요 빈 공간에 무늬들이 생기는데, 이 무늬들은 이 층리가 생긴 생성 환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층층이 쌓인 퇴적 구조를 발견했을 때 요 사이에 무늬가 어떤 무늬냐에 따라서 반대로 이 과거에 이 퇴적물이 쌓인 생성 환경이 어땠을까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잣대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퇴적 구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4가지 퇴적 구조를 지금부터 만나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연은입니다. 연은 뭔가 연한 흔적이 남은 그런 구조예요. 자, 이렇게 층리가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그 안에 무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결 무늬처럼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연은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 뭔가 이게 쭉쭉쭉 이거 뭐 같죠, 여러분? 물의 흔적 같죠? 물결이 찰랑찰랑 치는 흔적이 땅 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굳어서 화석이 되면은 이걸 연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찰랑찰랑 이런 물결 무늬가 남은 이런 퇴적 구조가 층리 속에 있으면은 이게 과거에 이게 여기가 얕은 물밑이겠다. 물밑에서 만들어진 퇴적 구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산에 갔는데 이런 연흔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은 과거에, 지금은 산이지만 과거에는 여기가 얕은 물밑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건열이에요. 이번에는 층리 속에 이런 무늬들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뭔가 이렇게 땅이 쭉쭉쭉 갈라져 있는 이런 무늬예요. 이건 우리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건조한 환경이면은 그냥 땅이 쩍쩍 갈라지죠. 수분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무늬가 이제 층리 속에 있으면 먼 옛날에는 굉장히 건조한 때가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측리예요. 사측리. 이 사는 경사사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 무늬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비스듬한 경사를 가지고 있는 무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한 경사가 있는 무늬를 우리가 사측리라고 부르게 돼요. 자, 이 사측리는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냐면 얘도 연은처럼 얕은 물 밑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그림을 쌤이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땅이 있을 때 얕은 물밑이니까 물이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위에 있을 겁니다. 자, 물이 흘러요. 근데 얕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 흐를 때 물뿐만이 아니고 땅 속에 있는 이 모래도 같이 실어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물도 같이 이 물이 같이 쓸려서 이런 식으로 같이 쓸고 가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모래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위에 퇴적물이 쌓이고 또 물이 쓸고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경사진 빗금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측리에서 이제 얕은 물밑이다라는 것뿐만 아니고 과거에 이제 물이 흐른 방향까지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경사가 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사측리를 봤는데 이렇게 경사가 나 있다. 그럼 과거에 물이 흘렀는데 이런 방향으로 물의 방향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사가 돼 있으면은 과거에는 이런 방향으로 물이 흘렀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흘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물의 흐름까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퇴적 구조입니다. 마지막 점이측리. 점점 달라진다. 점이측리. 점점 입자가 달라진다. 라고 해서 점이측리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밑에는 큰 입자, 위로 갈수록 작은 입자로 변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측리가 생기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어야 하느냐? 자, 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절벽입니다. 절벽이 있고 이렇게 땅이 있어요. 절벽에 땅이 있고 이렇게 물이 있다고 쳤을 때 퇴적물이니까 물속에 더 쌓였겠죠. 자, 이렇게 절벽을 타고 퇴적물이 육지에서 막 공급이 된다고 합시다. 막 퇴적물 이 복잡한 퇴적물들이 이렇게 물속으로 한꺼번에 실려 내려왔어요. 그럼 보통 이 깊이가 깊지 않다면 그대로 막 질서 없이 쌓여서 굳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굉장히 깊은 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물밑속으로 내려가는데 중력에 의해서 뭐부터 가라앉는다. 그렇지. 큰 입자부터 가라앉고 그 다음 큰 입자, 그 다음 큰 입자 이런 식으로 입자 크기별로 나눠져서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이층리가 보인다는 말은 이 퇴적층이 쌓였을 때가 굉장히 깊은 바닷속일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퇴적구조 한번 봅시다.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퇴적암 지형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퇴적암 지형을 공부하기 위해서 앞에 내용을 얘기를 한 건데 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아름다운 퇴적암 지형이 마이산이 있어요. 마이산. 말의 귀를 닮았다라고 해서 마이산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산의 특징은 여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이 물속에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 융기해서 산이 된 거죠. 이 쌓여가지고 이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도 아니고 오직 100% 순수하게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산을 만든 겁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타폰이라는 구멍이 뽕뽕 뚫린 구조가 있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적암 지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인 화석. 이제 화석이라는 거는 화성암 속에 화석이 있으면 다 녹아버릴 거고 변성암 속에서도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화석이 있을 수 있는 암석은 오직 퇴적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대에는 대표적인 게 삼엽충, 중생대에는 공룡 발자국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태백구분소에 이런 삼엽충을 흔하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룡 발자국은 저 밑에 부산이나 남해안 쪽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화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퇴적암 지형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